안녕하세요. 주부가 알려주는 부동산의 모든 것의 조할모입니다. 부동산은 유난히 어려운 용어들이 참 많죠. 청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청약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사실 이런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줄여서 말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 알아두신다면 어디 가서 주눅 드실 일은 없으실 건데요. 대표적인 용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매수는 부동산을 사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매수자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또 매도는 부동산을 파는 행위. 그러니까 매도자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고 또 쉬우실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특공은 특별 공급을 줄여서 특공이라고 부르는데요. 특별 공급은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기간 추천,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참정용사 이렇게 생애 최초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천재 이루 같은 기회를 특공이라고 부릅니다. 일부는요, 일반 분양을 줄여서 일분이라고 하고요. 특별 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 물량을 또 말하죠. 여기서 1분가는 일반 분양가, 그러니까 일분 분양은 일반 분양 물량 이렇게 다른 단어하고 이렇게 서로 같이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분. 조합원 분양을 줄여서 조분이라고 말하고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할 때 분양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조분가, 조합원 분양가, 조분 물량, 이거는 조합원 물량,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공이나 일반 분양권을 분양권이라고 통칭하고 조합원 분양권은 입주권이라고 불러요. 예당. 일반 분양에서 1, 2순위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다 마쳤는데 일부 분양 물량이 남아있을 경우 그때 예비 당첨자에게 순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기 순번입니다. 이걸 예비 당첨이라고 줄여서 예당이라고 부르는데요. 당해. 해당 지역을 줄여서 당해라고 부릅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거주비는 우선으로 하고 이걸 당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모하, 모델하우스 이건 잘 아시죠? 분양단지를 홍보하는 공간이고요. 타입별로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이죠. 상담도 하고 아파트에 대한 상품성, 입지, 1순위 청약 자격 등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계약 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 때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폐간합니다. 보통 1년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RR, 로얄동, 로얄층 아파트, 좋은 동호수를 표현하는 은어입니다. 줄여서 RR이라고 부르는데요. 동호수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몇 천에서 몇 억까지 차이가 나죠. 그리고 등기 이후에는 더욱더 크게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RR을 잡으려는 거고요. 중대, 중도금 대출을 줄여서 중대라고 부르고요. 분양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대는 아주 중요한 레버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줍줍. 많이 줍줍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 세대 모집을 줍줍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첨이 되고 동호수 배정을 받았는데 어떠한 사유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 그 분양 물건을 말하는 거고요. 가점없이 추첨 등 방식으로 신청해서 당첨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잔압.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때 현금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 이걸 잔압이라고 부릅니다. 통상 분양 전체 금액의 10% 정도 계약금을 내고 나서 짧게는 한 3개월, 길게 6개월 정도 지나면 중도금 대출 실행하라고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 전체 금액의 한 60%, 보통은 후불이자로 진행이 되는데요. 입지에 따라서 무이자도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불이자와 중도금 대출은 입주 시 잔금 치를 때 상환이 되는데요. 중도금 대출은
대부분 실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금 10%만 내고 3년을 가져가는 건데요. 그런데 혹여나 신용 등급이 아주 낮거나 신용 불량자이거나 아니면 카드 사용 내역이 아예 안 잡히는 경우 중도금 대출 실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금 대출 5에서 6회를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잔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분양권 매수할 때 매도자 중도금 대출 실행 꼭 확인해야 됩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 안 되는 물건은 사실 우리가 현금으로 다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현금으로 매도자한테 다 줘야 되니까 정말 이거는 부담스럽죠. 요즘은 한 세대당 2건까지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금융사 자체 내부 평가에 따라서 미달될 경우 중도금 대출 불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중도금 대출 전액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은행권에 체크해 보시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서. 은행에서 그 대출 받을 때 서류에 이렇게 자필 서명하는 걸 줄여서 우리가 자서라고 부르고요. 명변 혹은 전매.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걸 명의 변경, 이걸 줄여서 명변이라고 부르고요. 또 전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분양권은 명의 변경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의 변경은 분양 사무소에서 진행하고요. 사전에 미리 예약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명의 변경 하시려면 반나절, 길게는 하루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매도자, 매수자 만나서 손잡고 은행에 가서 중도금 대출 승계 받고 분양사무소 가서 명의 변경을 하는 절차인데요. 사전에 분양사무소에 전화를 이렇게 해서 명의 변경 날짜, 시간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우리는 이제 한 11시에서 11시 반 정도로 잡습니다. 은행은 그날 당일 가시는 거예요. 은행부터 가는 거라 했죠. 보통 은행은 10시에 오픈하니까 10분 전에 미리 만나시는 게 좋아요. 9시 50분쯤에 만나서 대기 없이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승계가 끝나면 분양사무소로 넘어갑니다. 그때 두 손 꼭 잡고 같이 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수자가 중도금 대출 실행이 되는지 꼭꼭 확인해야 됩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이 안 돼서 계약 파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셨죠? 내가 매수자인데 중도금 실행 되는지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휴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휴구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심사, 분양보증, 대출 등 그 일반 분양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죠. 보통 이렇게 휴구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건설사가 그 토지만 매입해놓고 부도가 나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 굉장히 피해도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공사 중단돼서 난리 났었죠.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휴구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계약금 10%만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대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3년이라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없고요. 휴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관련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시면 돼요. 청약 자격에 관한 문의는 청약홈 1644 7445로 연락하시고요. 정책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1599-0009 주택 정책과 정책에 관련되는 국토부에 전화하시고 주택 정책에 관해서는 044-201-3326으로 다릅니다. 전화하시면 됩니다. 또 양도세, 국세에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로 연락을 하시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청이나 세무서로 연락하시는 거 알죠? 중도금 대출 보증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기타는 국민신문고로 서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분양상담사나 은행 직원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에 연락을 해서 상담받는 것도 좋습니다. 관련 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분양사무소 등에서 문의했을 경우 그 공무원의 분양상담사의 직이나 그 이름 그리고 녹취를 했다면 반드시 저장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차후에 분쟁이 생길 경우 그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밝히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거는 꼭
녹취나 전화번호 저장해 두십시오. 이런 부분은 꼭꼭 챙기시고 분양권 취득이나 매도 매수 꼼꼼히 차질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주보가 알려주는 부동산의 모든 것의 주알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